우리 이제 이어서 건조기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특이한 지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건조기후 지역에 있어서 다양한 특이한 지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지형을 볼 수가 있는 것은 건조기후의 특성과 관련이 있어요. 왜? 건조기후의 특성, 강수량이 빈약하다, 비가 오지 않는데 요게 중요해요. 기온의 일교차가 크다. 그래서 지문에 어떻게 나오냐? 기온의 연교차와 이 지역은 연교차와 일교차를 비교하면 어디가 훨씬 크다? 일교차가 훨씬 크다. 그런데 이거 알아야 되죠. 열대에서는 어떻게 연교차와 일교차를 비교하면 열대도 똑같죠? 열대도 똑같은 기문으로 나타나는데, 자, 요거 좀 꼭 알아두세요. 네, 잠깐 헷갈렸네요. 기온의 연교차와 일교차를 비교했을 때 일교차가 훨씬 크다. 요것도 지문으로 훨씬 많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람으로 형성된 지형입니다. 자, 그래서 건조 지형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요거 살펴보면요. 화학적 풍화작용이라는 불리는 것과 물리적 풍화작용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하는데, 풍화작용, 그러니까 돌덩어리가 부서져 가지고 모래가 되면서 이런 부서져가는 작용을 우리가 풍화작용이라고 불려요. 풍화작용이 근데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풍화작용이라고 불리는 녀석과, 하나는 화학적 풍화작용이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어요. 그럼 이거 두 개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물리적 풍화작용은 말 그대로 돌덩어리가 깨어지는 과정이 외부의 힘에 의해 가지고 깨어진다 해가지고 물리적 풍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뒤에 나오나? 내가 안 해놨네요. 자, 물리적 힘에 의해 가지고 깨어지는 과정을 물리적 풍화작용. 화학적 풍화작용은 뭐냐면, 얘는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내부의 암석 구조가 화학 변화에 의해 가지고 부서져요. 이거를 화학적 풍화작용이라고 불리는데, 요거 자세한 건 선생님이 교실 가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화학적 풍화작용에는 화학적 풍화작용과 물리적 풍화작용이 있는데, 이거 둘 중에서 물리적 풍화작용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간에 걸친 물리적 풍화작용을 받기 때문에 모래, 자갈, 바위 등의 다양한 암설로 덮여 있다. 즉,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모래사막만 하는데요. 모래사막이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사막은 자갈이라든지 바위들이 넓게 펼쳐진 사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모래, 자갈, 바위들이 넓게 퍼져서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장기간에 걸쳐서 물리적 풍화작용을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는 바람에 의한 침식, 운반, 퇴적 작용, 요거 지형 형성 작용의 3대 작용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바람에 의한 침식, 그리고 깎여져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깎여져 나간 물질들이 바람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운반되어지고,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쌓여지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형이 발달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바람에 의해서 형성되는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구라는 게 있습니다. 모래 언덕이에요. 모래사 언덕구자입니다. 우리 사막하면 쉽게 생각하는 형태, 우리 요런 사진에 보시는 요런 거 지금 우리 많이 상상하잖아요. 사막하면 요러한 모래 언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전부 다 사구라고 불러요. 얘는 왜 생겼냐?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날려 퇴적된 모래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운반되어지다가 어떤 지역에 쌓이면서 형성된 모래 언덕을 우리 사구라고 부르고요. 우리 이러한 바람이 한 방향으로 불 때, 한 방향으로 불어가지고 쌓인 언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르한이라고 부릅니다. 바르한이라고 부르고요. 한 방향의 바람이 우세하게 불어 형성된 초승달 모양의 언덕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시면 모래 언덕이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식으로 형성된 언덕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사막에서는 바르한이라고 부릅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었을 때 바람의 방향과 이 바르한의 모양이 똑같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방향을 추측을 해가지고 길을 찾으시면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 이 사막을 가로지르는 유목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대상들, 이동하는 상인들이 이 바르한을 보고 길을 찾았다고 합니다.
방향을 찾고 길을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왜 바르하는 한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우세할 때 생기는 초승달 모양의 언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르한을 보시면 바람이 부는 쪽, 바람이 불어 나가는 쪽 요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버섯바위입니다. 버섯바위인데 버섯바위는 바람에 의해 운반된 모래가 바위나 자갈의 밑부분을 집중적으로 깎아서 형성하는 형태입니다. 요 지금 사진에 있는 형태인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원래 이렇게 바위가 있었어. 바위가 있는데 바람에 의해 가지고 모래나 자갈들이 이렇게 운반이 돼요. 근데 어디를 깎아낸다? 밑을 계속 깎아내는 거야. 밑을 깎아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점점 어떻게 된다? 밑에가 점점 파여지게 된다는 거죠. 밑에가 점점.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모래나 자갈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여기를 점점 깎아내. 이거를 깎아내다 보니까 모양이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 모양 나중에 요렇게 되더라는 거죠. 요렇게 된 게 지금 이런 모양으로 됐다라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버섯바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머시룸 스톤인가? 하여튼 머시룸 스톤인가 하여튼 부릅니다. 그래서 이 버섯바위 같은 지형 어떻게 됐다? 바람에 의해 가지고 그렇죠. 얘가 밑부분이 점점 어떻게 됐다? 깎여져 나갔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이 깎여져 나간 형태고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도 깎여져 나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삼릉석이라는 게 돌덩어리예요. 삼릉석이라는 돌덩어리인데 얘는 어떻게 했냐? 마찬가지로 바람에 의해서 모래가 날려 암석에 부딪히는 면이 조금씩 깎여져 나가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돌덩어리가 이래 있었어. 돌덩어리가 이래 있었는데 잠깐만. 돌덩어리가 있었는데 바람이 계속 불어. 모래가 어떻게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가면서 모래가 자꾸 어떻게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얘가 치겠죠. 치는 과정에서 점점 어떻게 된다. 점점 이것들이 점점 부서지게 된다는 거죠. 요렇게 부서지고 요렇게 부서지고 부서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매끈한 면이 나타나는 돌덩어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얘는 바람이 요렇게 와가지고 모래 이렇게 쳐가지고 부서지고 요렇게 와가지고 또 부서지고 요렇게 돼서 매끈한 면이 나타나는 암석이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요게 삼릉석이라고 불리는 암석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뭐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운반되어진 모래가 돌덩어리를 딱딱해서 치면서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깎여져 나가서 형성된 돌덩어리 지형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유수로 인해 형성된 지형입니다. 유수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흐르는 물에 흐를 유자에 물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물에 의해서 형성된 지형이 있어요. 왜? 건조 지역이 비가 아예 내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비가 조금은 내립니다. 근데 어떤 형식으로 내리느냐? 건조 지역에 비가 내릴 때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강수가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꾸준하게 내린 형태가 아니라 한 번이 오는데 그냥 한 번에 좁은 지역에 그냥 왕창 내렸다가 잠깐 왕창 내렸다가 끝나는 형태로 강수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또 불규칙적이에요. 그래서 비가 한 몇 년 안 왔다가 한 번 내렸다가 몇 년 안 왔다가 내렸다가 이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형성된 지형이 첫 번째가 와디라고 불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와디라는 녀석 기억을 해주시고요. 와디라는 녀석은 건조기후 지역에서 강수로 인해 형성된 일시적 하천이다. 중요해요. 일시적 하천.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냐? 평소에는 건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건천 마를 건자예요. 평소에는 말라 있어. 하지만 비가 오면 어떻게 된다? 비가 오면 하천으로 변하는 거예요. 요게 지금 와디 사진이거든요. 와디 사진인데 여기가 지금 평소에는 말라 있어. 평소에는. 하지만 비가 오면 어떻게 된다? 비가 오면 여기에 물이 흘러요. 비가 오면. 그럼 어떻게 비가 오면 왕 흘렀다가 다시 이 물이 증발되고 마르면 다시 건천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와디라고 부른다라는 거. 일시적 하천입니다. 넘어갈게요.
포상홍수 침식이라는 게 또 발생이 돼요. 비가 내려서 포상홍수 침식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유로가 생기지 않고 유수가 지표면에 넓게 퍼져 대체로 얇게 침식되는 현상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요 비포장도로는 운동장에 가면요 이거 비 오면 볼 수 있어요. 운동장이라든지 비포장도로는 원래 물이 흐르는 길이 없잖아. 하면 어떻게 냐 비가 내리면 파여가지고 지 멋대로 흘러요. 지 멋대로 넓게 퍼집니다. 이거 선생님 어렸을 때 굉장히 선생님 집 앞이 비포장도로여가지고 이거 하루 종일 관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지금 막 뭔가 지금 불규칙하게 지금 패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처럼 비가 일시적으로 그냥 잠깐 내리니까 이 비가 내릴 때 그냥 물이 그냥 제멋대로 흘려가면서 퍼지면서 흘러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제멋대로 흘러서 퍼지면서 그냥 땅을 약간씩 패여 놓습니다.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포상홍수 침식이라고 부릅니다. 물이 얇게 퍼지면서 흙을 약간씩 깎아낸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포상홍수 침식이 건조 지역에서 발생을 하냐면 바로 건조 기후 지역은 수변 지역과 달리 식생이 빈약하더라. 즉 여기에 만약에 무언가가 식생이 많이 있었으면 풀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으면 이 풀나무들이 수분을 흡수하고 이 수분이 흘러가지 않도록 딱 잡아놨을 거란 말이야. 하지만 사막은 이런 게 없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식생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이것들 그냥 제멋대로 그냥 넓게 퍼지면서 흙을 조금씩 깎아내더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포상 홍수 침식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선상지입니다. 선상지가 부채선 모양입니다. 모양상 땅지. 그러니까 어떤 모양? 부채 모양이란 거예요. 부채 모양으로 된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 골짜기 입구에서 유수로 인해 운반된 자갈과 모래 등이 퇴적이 되어 생긴 부채 모양의 지형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넘어갔네. 골짜기 입구야. 골짜기 입구인데 이렇게 물이 내려와요. 물이 내려올 때요, 선생님 항상 강조할게. 물이 내려올 때 물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들 홍수가 날 때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우리 감천내과 가보면 물이 무슨 색이냐면 황토색이잖아요. 그러면 그 황토색에 뭐가 섞여? 물이 흘러가면서 평소에도 흙이 섞여져 내려오는데 그때 엄청나게 많은 모래와 자갈, 흙들이 섞여서 내려와서 물이 황토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건조지역 때도 비가 내리면 여기 있는 흙들을 다 끌고 내려와요. 물이 다 끌고 내려오는데 골짜기를 탁 지났는데 좁은 골짜기를 내려오다가 넓은 평지를 만나니까 어떻게 했는데 얘들이 옆으로 퍼지면서 흘러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쌓아요. 같이 쌓으면서 얘들을 내려요. 그래서 그 모양이 마치 무슨 모양이 되냐면 부채 모양으로 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선상지라고 부릅니다. 선상지라고 불리는 지형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선상지가 여러 개가 발달해요. 산이 있으면 건조 지역에 지금 중학교 쉬는 시간인데요. 조금 시끄럽네요. 조금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러한 선상지가 이렇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골짜기마다 선상지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선상지가 연속으로 쭉 형성이 되는 지형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우리 이것을 바하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선상지가 연속적으로 발달이 되는 지형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하다라고 부릅니다.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가겠습니다. 마지막 플라야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얘는 어떤 거냐면 건조 분지에서요
퇴적층이 두껍게 쌓여 이루어진 평평한 땅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건조 지역에도 분지가 있어. 주변이 산이야. 산인데 산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끌고 내려올 거란 말이야. 끌고 내려오면 무언가를 여기 어떻게 했는데 계속해서 쌓아놓죠. 자기가 온 걸 쌓아놓겠죠. 요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플라야라고 부릅니다. 얘 한번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주변에 지금 얘가 이게 선상지예요. 선상지 하나, 둘, 셋, 넷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마치 하나의 선상지처럼 보이는데 얘를 우리 그렇죠. 바하다라고 불리죠. 바하다라고 불리는 것들이 이렇게 바닥으로 어떻게 물질들을 끌고 내려와요. 그럼 여기 어떻게 된다? 쌓아놓겠죠. 지금 하얀 걸 무언가를 쌓아놨습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플라야라고 부릅니다. 플라야라고 불러요. 건조 분지의 바닥에 쌓인 형성된 퇴적층을 플라야라고 부릅니다. 근데요, 이 플라야에 비가 왔을 때 플라야에 일시적으로 물이 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모 또는 호수가 발달을 합니다. 우리 이것을 플라야호라고 부릅니다. 플라야에 생긴 호수라는 뜻에서 플라야호라고 불리는 지형이 있다라는 거 우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 더 있었네. 메사와 뷰트입니다. 메사와 뷰트인데요. 메사 뷰트라는 것은 특히 미국에 가면 영화 보면 요런 거 있잖아. 뭔가 솟아나는 지형 있잖아. 요것을 메사와 뷰트라고 불리는 지형인데요. 이 메사와 뷰트는요, 경암층, 단단한 층과 약한 층의 차별 침식을 받아 꼭대기는 평탄하고 주변부는 급사면을 이루는 지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원래 지층이 이렇게 있었어. 원래 지층이 이래 있었는데 하나는 경암, 어떤 데는 연암 요렇게 있었어. 요런 식으로 침식이 이루어집니다. 침식이 이루어지는데 침식 속도가 다 다른 거야. 침식 속도가 다 달라. 어떤 데는 단단한 부분은 어떤 데는 만약 여기 뭐 물이라든지 요렇게 침식 이래 가지고 침식이 이랬는데 어떤 데는 요렇게 되고 침식 속도가 이렇게 서로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데는 빨리 침식되고 어떤 데는 느리게 침식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연암층에서는 급경사, 경암층에서 단단한 부분에서 침식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완경사, 이런 식의 지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이 메사와 뷰트라는 지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단단한 지층과 약한 지층의 침식 속도가 다르다. 침식 속도가 서로 다른 것을 우리 차별 침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꼭대기는 평평하고 주변부는 급경사, 완경사 이렇게 나타난 지형을 메사와 뷰트라고 부르는데요. 규모가 큰 놈을 메사, 작으면 뷰트라고 부릅니다. 요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건조기후 지형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영상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내용을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